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 IBM 스토리지 기술 영업팀의 김영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이버 보건력 강화를 위한 IBM 스토리 솔루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리지 얘기입니다. 스토리지 얘기고요. 순서로 보면은 일단 뭐 이런 그 사이버 침해, 사이버 데이터 침해에 대한 예방이나 아니면 사실 예방이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빠른 발견과 함께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떻게 빨리 조치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원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솔루션이 IBM 스토리지 내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IBM 스토리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실제로 IBM 플래시 시스템에 이런 사이버 데이터 리질리언시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예상이 되시겠지만 이 솔루션이 왜 필요하냐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상하시겠지만 하여튼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23일, 뭐 2배, 52억. 그러니까 이 사이버 어택으로 인한 사이버 침해로 인한 피해들이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랜섬웨어 공격 후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시간이 뭐 23일, 말이 23일이지 23일 동안 잘못하면은 비즈니스가 스탑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비즈니스에 큰 임팩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짜들인데 이게 평균 23일 걸린다. 또는 뭐 이 평균 비용이 52억이다. 사실 52억은 굉장히 평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춰져 있는 거고 실제로 작년에 TSMC 서드 파티 예를 봐도 거의 900억에 가까운 랜섬을 지불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패턴들이 하여튼 계속 나오면서 이런 그 어택에 대한 그 빈도나 횟수는 매년 1.5배에서 2배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랜섬웨어 공격은 잘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크립션 시켜서 이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그 인크립션에 대한 몸값, 키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 파괴나 탈취 이런 것들을 주요 목표로 해가는데 그 목표로 하는데 이 하단에 보시면은 랜섬웨어 발생 건수가 최근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니까 22년 4분기 대비 23년 4분기에 랜섬웨어 공격이 약간 60% 이상 증가한 걸로 지금 그 한국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 보면은 이제 항상 패턴이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늘어나는 형태로 하면서 좀 사용자들의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끌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필요성은 이거 말고도 사실 오늘 오전에 제가 세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말부터 이제 그 구축되어 오고 진행되어 오던 망분리 사업들이 이제 올해 8월 달부터 약간 완화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제 돌아서는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완화라는 얘기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이버 어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택을 당할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물론 2013년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솔루션 소프트웨어들이 방어를 해주고 예방을 해주고 있지만 일단 약간 트는 순간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스토리지 쪽에서 이런 측면도 있구나, 이런 솔루션도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 참고하시면은 좀 유익한 세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BM 스토리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IBM 스토리지 위에서 운영되는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IBM 스토리지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보시는 우측 상단에 보면은 레질리언시, 그다음에 중간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 앤 AI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맨 좌측 보시면은 레질리언시라고 된 부분은 뭐 많이 쓰시는 접하시는 센 스토리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센 스토리지 이제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게 NVMe 플래시 스토리지를 많이 쓰시죠.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퓨전 HCI라고 OCP를 레드 OCP를 기본으로 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도 있고, 그다음에 맨 우측 것이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이라고 한국 IBM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장에서도 가장 이 탑을 달리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탑을 달리고 있는 그런 데이터 앤 AI용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뭐 세프라고 이제 뭐 잘 아실 겁니다. 원래 레드에서 있던 프로덕트가 IBM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오브젝트 전용 스토리지로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데이터 백업이나 모니터링 이런 솔루션들도 같이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해서 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방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플래시 시스템, 메인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가 주로 저장되는 메인 시스템 쪽의 솔루션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일단 맨 좌측에 5,000, 중간에 7,000, 9,500 이제 이 그 스케일별로 크기별로 이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000 같은 경우에 이제 엔트리에서 미드레인지까지 이렇게 담당하는 영역, 그다음에 7,000 같은 경우에는 미드레인지에서 하이엔드까지, 그다음에 9,500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하이엔드급을 담당하는 그 NVMe 센 스토리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맨 우측에 보시면 이제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 포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WS나 또는 MS Azure, IBM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에서 마치 이 플래시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같이 탑재를 해서 마치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 9,000이나 7,000, 5,500 같은 실제 장비에서 클라우드의 뭐 데이터 이관이나 DR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실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단에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라는 부분이 이런 이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IBM의 그 중심 키 역할을 하는 펌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펌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스토리지 인사이트라는 것이 이런 스토리지 자원들을 실제 모니터링하고 이 운영하는 그런 그 운영 소프트웨어, 관리 운영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9.9999%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IBM 벤더라는 IBM이라는 벤더가 고객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가용성입니다. 99.99%. 잘 피부로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1년 기준으로 뭐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플랜드든 언플랜드든 이 장비가 멈출 가능성이 있는 시간은 30여 초 정도, 거의 순단에 가까운 그런 이 고가용성을 뭐 엔트리부터 하이엔드까지 뭐 빠짐없이 그런 고가용성을 가진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잠깐만 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성능적으로 봤을 때 최고 성능, 이게 이제 이 우측에 보면 맨 하단 것이 이제 가장 하이엔드 제품인데 9500이라는 하이엔드라는 제품인데, 요 단위 이 프로덕트당 약 800만 IOPS의 50 마이크로세컨드의 응답 속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IO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서버에 응답을 주는, 업계에서는 제일 빠른 그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성능을 보유한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스케일 아웃 형태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대를 스케일 아웃 한다 그러면 저거의 2배, 1600만, 그다음에 만약에 3대를 한다 그러면 2400만, 이런 식으로 이 선형으로 성능과 용량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4U짜리거든요. 4U의 플래시 드라이브,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플래시 드라이브나 표준입니다. 2.5인치고요. 이게 48개가 꼽히는데, 요 48개 4U짜리 그 단위 용적당 맥스 4페타까지, 최대 유효 용량 4페타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그 고효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요 꼽히는 드라이브들이 FCM이라고 기존에 나와 있는 상용 드라이버와는 조금 다른, 그건 이후에 제가 요 페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그런 이유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용성적인 측면에서 99.999, 69, 그래서 9가 6개인 그런 가용성을 제공해드리고, 여기에 뭐 액티브 솔루션이나 이런 이 복제 솔루션들이 같이 밍글이 되게 되면은 100%의 가용성을 보장해드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이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좀 도식화를 했고요. 이 좌측을 따라 올라가다 보시면 5,300, 7,300, 9,500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주황색 밑단에 있는 이 윗단에 있는 이 장비들은 이 솔루션들을 모두 지원하는 그 제품이고, 그다음에 4,500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고기반 이종 가상화가 빠진 제품, 그다음에 그 5015 같은 경우에는 위에 두 솔루션이 빠진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스토리지를 운영하거나 또는 이 어드민 하는데 필요한 솔루션들, 뭐 예를 들면은 복제 솔루션, 그 스토리지 간의 외부 복제, 내부 복제, 그다음에 티어링, 그다음에 액티브 이중화, 그리고 뭐 클러스터링, 암호화, 뭐 이런 그 한 20여 가지의 솔루션들을 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이뱅 같은 경우에는 이 솔루션들이 뭐 예를 들면은 용량 라이센스, 뭐 유효 용량, 뭐 아니면 로우 데이터 용량 이런 형태로 용량 라이센스 베이스로 이 라이센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드웨어를 구매하시면은 거기에 라이센스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얼마든지에 상관없이 그냥 이네이블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용량과 상관없는 그런 라이센스 체계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뉴라고 빨간색으로 두 개, 세이프가디드 카피와 그다음에 랜섬웨어 침입 탐지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지 하드웨어 솔루션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버 데이터 레질리언시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좀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사이버 데이터 레질리언시, 데이터 복원력이란 뭐냐라는 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면요. 사이버 데이터 복원력은 예전에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DR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시죠.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해서 뭐 사이트 장애가 났거나 또는 그 장비 장애가 났거나 이랬을 경우에 메인 장비를 대신해서 투입할 수 있는 장비를 여분으로 이제 구축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게 데이터 프로텍트에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내용.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도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이버 어택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 이런 것들을 그 자동화하는 이런 그 시큐리티들을 사용하실 건데, 요거 플러스 사이버 데이터 레질리언시는 약간 좀 더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이게 이제 어떤 DR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R 같은 경우에 DR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장비가 완전히 화재가 났다, 또는 건물이 화재가 났다, 건물이 지진이 나서 그 장비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은 그냥 그 백업 장비로 다시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이 형태가 보면은 all와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장애 났다, 뭐 약간 고장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사이버 데이터 리질리언시는 랜섬웨어만 하더라도 이제 뭐 물론 한꺼번에 확 감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살금살금 조금씩 감염을 시켜나가면서 확장을 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감염이 되는 이 절차를 좀 빨리 눈치채서 빨리 막고 그 데이터를 빨리 살려낸다라고 하면은 아마 훨씬 더 피해는 감소될 거고 복구해야 될 양은 훨씬 더 적을 거다라는 게 이 기본적인 취지에서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특히 스토리지 입장에서의 사이버 위협, 사이버 어택에 대한 그런 탐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탐지됐을 경우에 얼마나 빠른 경로에 있는 데이터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평소에 그
복구할 데이터를 얼마나 잘 유지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차별화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버 데이터 리질리언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플래시 시스템, 메인 스토리지, 센 스토리지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내고 그 다음에 평소에 데이터들을 잘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유지를 해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유지하는 게 IBM 플래시 시스템 사이버 데이터 레질리언시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위협 탐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이전에 특정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복사본을 잘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잘 유지된 데이터를 이 위협 탐지가 됨에 따라서 빨리 복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영역 플러스 사실 이 레질리언시라는 거는 그 메인 스토리지도 있지만 대상이 메인 스토리지 말고도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영역은 제가 뒤에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를 포함해서 사이버 침해로부터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를 잘 유지를 하고 보호하고 복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을 사이버 볼트라고 정의를 하고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저희 IBM의 그 사이버 데이터 레질리언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침해에 대한 위협 탐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일단 그 제가 앞에 위협 탐지하고 안전한 복사본, 그다음에 복구, 빠른 복구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안전한 복사본하고 복구는 어차피 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협 탐지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복사본을 어떻게 잘 만들고 유지할지 요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위협 탐지라는 것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플래시 코어 모듈, 저희는 FCM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플래시 드라이브입니다.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플래시 스토리지에 장착되는 드라이브예요. 지금 스토리지 마켓에서 판매되는 그 플래시 드라이브, NVMe 플래시 드라이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NVMe SSD하고 그다음에 SCM이라고 하는 초고속 드라이브가 있어요. 일반 NVMe SSD는 이 만드는 벤더가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도시바 이런 데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드라이브들을 스토리지 벤더가 OEM에서 그냥 장착해서 판매를 하는 것뿐입니다. IBM도 그런 그 드라이브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스토리지 벤더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 용량이 다 똑같을 겁니다. 3.84, 7.68, 뭐 15.36 뭐 이런 식으로 그 장착되는 드라이브가 똑같고요. 그 같은 이유가 이제 같은 삼성에서 갖다 꼽기만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플래시 코어 모듈이라는 것은 IBM에서만 만드는 IBM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라는 그 펌웨어가 장착되어 있는 플래시 스토리지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플래시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라고 하는 그 펌웨어가 장착된 플래시 스토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스토리지 인사이트 프로라는 이 영역이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중요한 영역으로 이 모니터링과 이 관리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플래시 코어 모듈이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래시 코어 모듈을 만드는 벤더는 IBM밖에 없습니다. IBM 자체적으로 만드는 드라이브고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낸드 플래시 업체에서 낸드 플래시 칩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패키징을 하는 자체 드라이브고요. 드라이브 자체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2.5인치로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이 FCM을 저희는 컴퓨테이셔널 플래시 스토리지 드라이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이 플래시 드라이브 안에 물론 플래시 시스템, 플래시 스토리 자체에도 캐시도 있고 CPU도 있고 뭐 인터페이스도 있고 그런데 이 플래시 시스템, 좌측에 있는 플래시 시스템 말고 거기에 장착된 하나하나의 드라이브 내에도 ARM 베이스의 CPU가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CPU와 캐시가 이 플래시 드라이브 하나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최적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베지 컬렉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시해드리는 인라인 데이터 압축.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그냥 저장되질 않아요. 무조건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되고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고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걸 압축이나 암호화를 끌 수 없고 그러면은 그 성능 저하될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항상 하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800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대 단위 성능이 800만 이제 곱하기 n 하면은 곱하기 2 하면 뭐 1600만, 2400만, 3000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능이 그냥 이 FCM을 꼽아서 측정한 성능, 그러니까 성능 저하가 없다. 이로 인한 성능 저하가 없다. 왜? 이 자체적으로 CPU와 캐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그런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그다음에 각종 최적화하는 그 오퍼레이션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 랜섬웨어 스레트 디텍션, 랜섬웨어 탐지 기능을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는 압축 기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RTD라는 그 약자로 RTD라는 랜섬웨어 탐지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온 게 제너레이션 보면 2018년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4세대까지 나왔거든요. 2년 터울로 계속 나왔었는데 이 3세대까지는 뭐 압축 비율이나 이런 것만 좀 조정이 되다가 4세대가 되면서 랜섬웨어 위협 탐지 기능이 자체적으로 탐지된 기능, 탑재된 그런 이 드라이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압축을 할 경우에 약 2.5대 1에서 3대 1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테라를 사시면은 압축이 잘 되는 데이터들일 경우에 250테라에서 300테라까지 그냥 아무런 오퍼레이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CM 드라이브에는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압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본 압축이에요. 압축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압축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서 사용자가 못 읽게, 못 쓰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된 데이터는 압축이 안 돼요. 뭐 GGB나 뭐 이런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으로 압축된 데이터도 또다시 압축이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랜섬웨어 같이 암호화된 데이터는 압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거에 착안해서 이 녀석이 그럼 어떻게 그 랜섬웨어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눈치를 채냐면은 6가지 알고리즘이 투입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압축률입니다. 인크립션이 일단 시작되면은 압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압축률이 안 되네, 압축률이 떨어지네. 그러면서 왼쪽에 표시되는 샤논 엔트로피라고 데이터에 대한 엔트로피 값이 확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 이것만 가지고 근데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뭐 읽기 쓰기량의 변화, 그다음에 암호화된 페일로드 감지, 카이 제곱 검정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알고리즘, 수학화된, 수치화된 그 알고리즘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 녀석은 랜섬웨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걸린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그런 이 알고리즘을 탑재한 드라이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앞에까지 이제 드라이브였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플래시 스토리지의 컨트롤러에도 유사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라인 데이터 커럽션 디텍션이라는 앞에 말씀드린 일부 기능이 스토리지 펌웨어에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걸 스토리지 펌웨어 탑재한 이유는 FCM 안 쓰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NVMe SSD를 쓰는 경우, 삼성이나 이런 데서 공급하는 그런 드라이브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드라이브에서 이 랜섬웨어를 탐지를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탐지하는 기능을 넣고요. 그 드라이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FCM 같은 경우에는 초 단위로 데이터를 검증을 하고요. 이 플래시 시스템, 플래시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는 그 횟수 단위, 예를 들면은 100회의 IO가 일어났다 그러면 100회 중에 1개, 100회 중에 1개 이런 식으로 IO를 그 샘플링해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로스로 드라이브에서 한번 컨트롤러에서 한번 이렇게 크로스로 격자로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드라이브와 컨트롤러에서 이제 이 검증을 해내는 이 그 사이버 어택을 검증해내는 그런 장치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에게 얼러트를 주고
또 이런 그 검출된 랜섬웨어 패턴을 다시 학습을 해서 다시 인식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지 인사이트 프로라고 하는 운영 관리 프로그램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스토리지 인사이트 프로는 제가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성능, 용량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 그다음에 현재 뭐 초단위로 이 모니터링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뭐 자동으로 티켓을 발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솔루션이었는데, 여기에 랜섬의 그 앞에 그 FCM 단위의 RTD, 그다음에 플래시 스토리지 단위의 IDCD를 같이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사용자한테 그 랜섬웨어에 대한 얼러트를 보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IM 쪽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같이 최근에 추가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 플러스 필요할 경우에는 SIM이나 SOR과 연동을 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랜섬웨어 탐지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요 밑에 쭉 깔려 있는 게 이제 FCM 드라이브라는 그런 FCM이라는 드라이브고요. 여기에서 이 엔트로피나 아니면 컴프레션 이런 그 아까 6가지의 그 수학적인 기초를 참고해서 일단 그 사이버텍에 대한 그 가능성들을 탐지를 해서 요거를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 어그레게이터라는 부분으로 넘겨서 이 녀석이 이 데이터들을 벡터화해서 실제 인퍼런스 엔진, 추론 엔진 쪽으로 넘겨서 이 감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진짜로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인사이트 프로라고 하는 그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넘겨서 사용자에게 얼러트를 주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위협 탐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안전한 복사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지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전 데이터로 빠르게 넘길 수 있느냐. 그래서 플래시 시스템 세이프가디드 카피, 안전 내부 복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SGC 또는 세이프가디드 카피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세이프가디드 카피는 스토리지 내부에서 내부 복제로 수행이 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복제로 수행이 되는데 데이터를 스토리지 어드민이라고 해서 막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원본 운영 데이터와는 논리적인 에어갭으로 이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같은 한 스토리지 내에서 복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분 내 복구가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빠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에어갭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갭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일반 스토리지 어드민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그 세이프가디드 카피 떠져 있는 데이터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버에서 마운트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토리지 그냥 자체의 솔루션입니다. 스토리지 내부에서 돌아가는데 자체적으로 스케줄도 걸 수 있고 리텐션 피리어드도 걸 수 있고 보관 기간도 걸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이프가디드 카피라고 떠져 있는 타겟본을 가지고 다시 복제를 해서, 왜냐하면은 이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 번을 복제 볼륨을 떠서 이 복제 볼륨으로 데이터가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자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검증을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로 바로 운영 시스템, 문제가 있는 운영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객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사례고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 메인 스토리지가 이 자주 좀 랜섬웨어에 노출이 돼가지고 랜섬웨어에 대한 이 솔루션을 찾는 와중에 저희 이 세이프가디드 카피라는 솔루션을 그 실제로 구현해서, 기존에는 백업만 받고 계셨어요. 백업 받는 데이터를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걸 다시 붙는 데는 수일이 걸리던 거를 약 30분 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30분 이내에 정상적인 굿 카피를 찾아서 원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실제 사례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TPI라고 하는데 이 장표를 왜 넣냐면은 제가 앞에 뭐 세이프가드 카피는 절대로 이 누구나 접근할 수 없다. 근데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레벨별로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의 슈퍼유저 레벨인데 심지어 이 슈퍼유저가 이 데이터가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슈퍼유저 아이디가 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슈퍼유저 이 아이디를 이제 디세이블하고 그 바로 밑에 레벨의 유저 2개를, 그러니까 한 유저가 바로 인증받아 들어가서 뭐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유저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하는 절차를 갖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한 아이디 유저가 뚫리더라도 이 치명적인 이 오퍼레이션들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중 데이터 이중 그런 인티그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갖고 있다, 장치를 갖춘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명적인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동시에 어그리를 하고 동일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볼트 아키텍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 좌측에 있는 플래시 시스템 쪽에 치중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래시 시스템의 뭐 데이터를 이제 서버에 할당해서 사용하면서 세이프가디드 카피라는 내부적으로 안전 복제본을 떠서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 침해에 이 대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는 별도로 뭐 백업들 많이 받으시니까 백업 통해서 데이터를 또 따로 유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내부 복제와 백업은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는 여기 이 복제된 볼륨을 가지고 클린룸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클린룸이라는 어떤 테스트룸, 이 데이터가 진짜로 침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떤 침해가 됐을 당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쭉쭉쭉 체크를 하면서 이중으로 데이터에 대한 침해 여부를 점검하면서 항상 굿카피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유지하는 게 이 IBM 사이버볼트 아키텍처이고요. 사실 이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복구는 내부 복제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 백업 서버에서 복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플래시 시스템 내부의 어떤 침해 탐지 솔루션과 연동이 돼서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다. 제가 왼쪽에 이 플래시 시스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나머지 뭐 테이프나 뭐 이런 백업 솔루션도 IBM의 이 자체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에 문의를 주시면은 그 답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랜섬웨어 이 제가 우리 IBM 내부의 보고서를 보니까 랜섬웨어로 인해서 가장 피해액이 큰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순서대로 쭉 나와 있던데 미국, 중동, 베네수엘라,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미국에서 제가 기사를 찾다 보니까 올해 10월에 백악관에서 이 랜섬웨어에 대한 좀 이 침해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막아볼까. 하여튼 이 랜섬과는 그러니까 이 몸값과는 좀 타협을 하지 말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좀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밑에 5개가 이제 나왔었고요. 암호화 시스템 구축, 오프라인 환경의 백업 구성, 뭐 다중 인증 요소, 엔드포인트 감지 및 대응, 정기적인 테스트 수행을 이제 표방을 했고요. 이게 저희 그 암호화 시스템 구성, 뭐 암호화 시스템 스토리지 레벨에서 구현할 수 있고 백업 레벨에서도 이미 IBM 제품으로 제품화된 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의 백업 환경, 뭐 IBM 테이프 지금 전 세계 1위로 지금 마켓 쉐어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다중 인증 요소, 엔드포인트 감지 대응, 스토리지 레벨에서 그 침해 탐지가 감지, 그다음에 정기적인 테스트, 내부 복제된 내부 복제본 또는 백업 복제본으로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수행을 해서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것들을 구축하거나 또는 이게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